노다지 설전입니다. 오늘은 그 세라믹 신소재 기반 부품 기업이죠. 아모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자동차 전장하고 또 AI 분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모텍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그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아모텍의 그 변신 노력 자체는 저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난 몇 년간 실적이 좀 부진했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 요인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제도약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텍의 현실과 미래 가능성을 좀 더 냉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아모텍의 체질 개선은 이미 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한 5, 6년 전만 해도 거의 스마트폰 부품이 전부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의 딱 절반, 50%를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 달성했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죠. 특히 그 고부가 가치 사업인 특수 MLCC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소재 기술을 직접 확보하는 내재화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주요 고객사, B사와의 관계도 정상화되고 있고 신규 모델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 이미 차량용 GPS 안테나에서는 세계 1위 자리를 굳혔고요. BLDC 모터, 그러니까 브러쉬레스 DC 모터 역시 기존의 방열팬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전동식 워터펌프 EWP라고 하죠. 이걸로 제품군을 확장하면서 미래차 시장을 딱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AI 기업과의 협력 논의까지 구체화되고 있어서 AI라는 또 다른 성장 날개를 달 가능성도 커졌다고 봐야죠. 저는 2025년 아모텍이 전장과 AI, 이 양날개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전환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국 순탄치는 않았다는 걸 좀 봐야 합니다. 2018년에 3천억 원 넘었던 매출이 최근에는 2천억 원대 초반까지 꽤 많이 급감했고요. 지난 4년간 적자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그 MLCC 사업만 해도요. 이미 일본 기업들하고 삼성전기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입니다. 소재 내재화가 강점이라고는 하시지만 후발주자로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건 이게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특히 그 전장용 MLCC 매출의 60에서 70%가 특정 중국 고객사, 바로 그 B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거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때 정말 캐시카우였던 스마트폰 부품 사업은 삼성전자의 원가 절감 기조 속에서 플래그십이나 폴더블 같은 일부 고가 모델 위주로 축소됐고요. ESD 보호 소자 같은 기존 주력 제품 수요가 줄어든 것도 좀 아쉽죠. 전장용 BLDC 모터 역시 방열 기능 같은 특정 틈새 시장에 아직은 좀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전기차용 EWP나 미래 모빌리티, 그 UAM용 모터 같은 신규 아이템들은 아직 본격적인 성과를 말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사업들이 과거 스마트폰 사업의 그 큰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지속적인 수익 성장을 이끌어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MLCC 사업의 잠재력을 너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아닌가요? 아모텍은 그 범용 제품이 아니라 고전압, 고용량, 초고주파 같은 특수 MLCC에 집중하고 있고 핵심인 소재 기술까지 확보했거든요. 이건 정말 분명한 차별점입니다. 중국 B사와의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신규 모델 수주, 또 중국 내 다른 주요 전기차 업체로의 공급 가능성, 미국 AI 기업과의 협력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이엔드 제품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MLCC 사업이 지난 몇 년간 아모텍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특수 MLCC 시장이라고 경쟁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B사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고객 다변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력이 좋다는 것과 그게 실제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는가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죠.
결국 특정 고객에 대한 그 높은 의존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 구조 전환의 성과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장 매출 비중 50% 달성은 이건 명백한 결과잖아요. GPS 안테나 1위는 확고하고 BLDC 모터도 기존의 냉각팬, LCF나 BCF 외에 ADAS용 팬, EWP까지 라인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각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폰 부품 축소는 물론 아쉽지만 스마트링이나 다른 웨어러블 기기로 IT 분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UAM 시장까지 준비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50% 달성은 성과죠. 하지만 그 스마트폰 매출 감소폭이 약 1,0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전장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특정 고객사인 B사나 혹은 LED 헤드라이트 방열 같은 특정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면 글쎄요, 이걸 온전한 체질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과거 스마트폰 의존에서 벗어났더니 이번엔 또 다른 형태의 의존성이 생긴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말씀하신 EWP나 액추에이터, UAM 같은 신규 사업들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투자 부담이 큰 반면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장 분야에서 고객사를 더욱 다변화하는 것, 이게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작년까지 그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던 요소들을 상당 부분 정리했고요. 올해부터는 좀 더 가벼운 몸으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어요. 중국 비사 관련 문제도 해결되고 갤럭시 신모델향 안테나 공급이 늘면서 올해 약 2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되는 등 실적 개선 신호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AI 같은 전방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누적된 적자 규모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매출액 역시 과거 최고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MLCC나 EWP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텐데 이걸 뒷받침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그 회복세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모텍은 스마트폰 시대의 강자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전장과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면서 시대 변화에 아주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기술력과 핵심 성장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들은 아모텍의 미래를 충분히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아모텍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사업에서의 성과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실적 부진의 기억, 그리고 여전히 치열한 경쟁 환경과 특정 고객의 의존도 문제, 또 신규 사업의 불확실성 등 넘어야 할 과제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향후 아모텍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모텍의 재도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저희의 논의가 아모텍이라는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기업의 미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아모텍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